네, 2024년 9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제가 앞선 유튜브에서 대북 강경론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조금 식상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스라엘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21번이나 오물풍선이 날아오도록 허용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정원 밥값 좀 해라. 누구처럼?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우리나라 국정원은 모사드처럼 기묘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가? 오늘의 질문입니다. 오늘이 18일인데요. 북한이 또 쓰레기 풍선을 띄웠습니다. 이 풍선에는 발열 타이머가 장치되어 있어요. 이 타이머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째깍째깍 시간이 딱 되면은 불이 납니다. 불이 나면서 이 풍선을 태워버리면 그 안에 있는 쓰레기 내지는 똥이 와르르 흩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바람 때문에 또는 기압 때문에 타이머가 제 시간에 도달하기 전에 어느 집 지붕에 내리거나 어느 집 자동차 위에 내리면 거기서 타이머가 작동이 딱 돼가지고 불이 나서 지붕이 타거나 자동차가 타기도 합니다. 북한이 5월 28일부터 그때는 똥풍선이었죠. 띄워서 현재 오늘까지 21번 오물풍선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그 오물풍선을 격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우리 드론 작전 사령부라든지 방공포병이 요격을 해라. 그것도 북한 상공에서 요격해서 오물이 북한에 쏟아지게 하라. 라는 강경한 주장을 했는데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국민들한테 주의해라. 신고해라. 이런 당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이 600mm 방사포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을 또 동해북쪽으로 발사했습니다. 앞선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천무라고 하는 MLRS 다연장 로켓이 있죠. 거기에서 현재까지는 300mm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그거는 180km까지 날아갑니다. 우리도 600mm짜리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는 똑같이 북한처럼 한 500-600km 날아갈 겁니다. 그거는 개발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죠. 우리는 미국제 MLRS를 토대로 미국은 MLRS를 토대로 로켓을 쏘다가 거기다 탑재한 미사일을 에이타킴스라고 해서 500-600m를 쏘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전시켜 왔고요. 우리는 그걸 본따서 미국의 MLRS를 토대로 처음에는 구룡이라고 하는 로켓을 만들었다가 이제는 더 발달된 천무를 만들었고 천무를 토대로 300mm, 600mm를 쏘는 걸 개발해 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2차 대전 때 소련군이 사용했던 카츄샤 로켓을 토대로 그게 이제 미국의 MLRS랑 비슷한 거죠. 그걸 토대로 그게 이제 중국으로 흘러들어서 그 기술을 갖고 중국이 미사일을 쏠 수 있도록 만든 게 방사포라고 이름 지었어요. 그 방사포를 북한이 받아들여 갖고 지금 600m까지 쏘는데 이제 북한은 현재는 화성 11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하고 북한하고 비슷하게 기술 개발을 해가는데 북한은 이 화성 11형을 러시아에 수출할 겁니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 기술을 토대로 개발했던 북한판 이스칸데르를 러시아에 공급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칸데르보다는 방사포 600mm가 훨씬 더 가격이 쌉니다. 이거는 한국의 예를 들면서 좋은데요. 우리가 현무2 B는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기술을 갖고 만든 한 500-600km 날아가는 단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무에서 우리도 600mm 60km 날아가는 걸 개발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180km 날아가는 걸 우리가 KTSSM 한국형 전술 지대지 미사일 KTSSM이라고 하는데 KTSSM2가 되면은 우리가 600km 날아갈 겁니다. 똑같이. 가격이 반값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가격을 밝힐 수는 없고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거의 3분의 1 내지 5분의 1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이 빨리 화성 11형을 완성해서 공급해 주는 게 경제적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러시아 기술을 받아갖고 열심히 시험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을 조롱합니다. 똥풍선, 오물풍선 띄워가지고 똥 먹어라, 오물 먹어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북한이 미사일 쏘게 되면 예의주시하고 있다.
까불면 때리겠다. 뭐 이런 경고만 하고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북한한테는 화성포 11형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를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준다고 봅니다. 북한이 화성포 12형을 완성하게 되면 훨씬 더 싼 가격에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칸데르, 북한판 이스칸데르보다가도 이제 우리도 현무2B는 지금 전략사령부를 만들죠. 전략사령부에서 사용합니다. 전략미사일을 사용합니다. 현무4, 현무3와 더불어 장거리를 때리는 걸로 하고 육군에서 지상군 사령부가 있는데 그 밑에 전방 군단들이 있잖아요. 군단 화력 중에 제일 센 화력을 우리도 천무 시리즈로 가져가죠. 천무 KTSM, KTSSM2 이거를 이제 배치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화성포 11형을 서쪽에서부터 4, 2, 5, 1 군단이 있고 우리는 수도군단, 1군단, 뭐 5군단, 3군단, 2군단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화성포 11형을 제대로 개발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부담을 안게 됩니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되는데 우리도 물론 개발하겠지만 방어수단을 우리가 더 늘려야 되죠. KAMD를 더 강화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자꾸 올풍선을 띄우는 걸 허용하게 되면 얘네들이 자신을 갖고 언젠가 우리를 때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작년 10월 7일 테러를 당했죠.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작전에 들어가는데 그건 반테러 작전입니다. 테러와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로 들어가서 하마스를 지금 거의 다 잡아가고 있죠. 그리고 하마스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세력들, 그 친구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갔을 때 그를 제거했습니다. 지금 이란 측에서는 외부에서 날라온 미사일 내진 로켓이 그 친구를 죽였다고 하는데 서방 보도를 보게 되면 안에서 폭발물이 터졌다. 즉 이란 내에 협조자가 있었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란의 그 후원을 받는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남부사령부로 하여금은 가자지구에 있는 하마스를 때리게 하고 북부사령부로 하여금은 헤즈볼라와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사령부겠죠. 그 부대를 동원해서는 요르단강 서안지구 웨스트뱅크에 있는 거기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데 그쪽에서 준동하는 테러 세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헤즈볼라를 잡는 북부사령부가 작전하는 경우에는 한 번은 그들이 드론을 띄우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알고 선제 타격을 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 테러를 당할 때는 하마스가 아까 말한 카츄샤 로켓, 그 다음에 RPG-7 같은 걸 쏠 때 그 선제 사격을 허용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아이언돔을 자신했기 때문에 한국형,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KAMD를 자신했기 때문에 막을 줄 알았는데 너무 많이 쏘니까 다 막지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죠. 뚫려버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군도 북한이 뭔가 조짐을 벌이면 먼저 때리는 킬체인, 그리고 날라오는 게 있으면 KAMD로 막고 다시 KMPR로 작살낸다는 건데 먼저 킬체인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잖아요. 선제 공격이 되니까. 그래서 작년 10월 7일은 알았는지 몰랐는지 먼저 킬체인을 안 했다가 날라오는 걸 아이언돔으로 막다가 부족하니까 와장창 깨진 다음에 이스라엘판 KMPR을 한 거죠. 그리고 지상군을 투입했는데 헤즈볼라가 드론을 띄우려고 할 때는 먼저 그걸 알고 킬체인을 가동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뉴데일리를 보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은 먼저 킬체인을 가동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 헤즈볼라가 때린다고 할 때는 먼저 킬체인으로 때렸고 날라오니까 이스라엘 KAMD 아이언돔으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또 무자비하게 때려버렸죠. 그렇게 헤즈볼라를 박살냈던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교묘한 정보전 공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지금 헤즈볼라도 지금 여러분들 다 핸드폰 쓰시죠? 저도 씁니다. 이 핸드폰 탁 키시면 위치 표시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핸드폰 잊어먹으면 핸드폰 판매회사에서는 핸드폰 잊어먹은 위치를 찾기 위해서 위치 발신을 하도록 이게 앱에 깔려있는데 동의하게 되면 항상 위치가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실종자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 사람 핸드폰 이 발신된 데가 어디냐 해서 찾지 않습니까? 그거를 정보당국이 전자전을 하게 되면 수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세력들은 핸드폰을 안 쓰고
옛날에 저희 벌써 몇십 년 됐나? 20년, 30년 전에 삐삐란 걸 썼습니다. 저도 차고 다녔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로 그죠? 8282가 들어오면은 빨리 회사로 전화합니다. 그때는 무선 전화가 없어요. 그러면 회사에서의 지시사항 떨어지면 그것대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어디 가다가 보면 누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주면 그 사람 전화번호가 찍혀요. 그럼 그 자로 전화 걸고 하는 삐삐였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이런 삐삐를 이용해서 조직원한테 지시를 내리는 모양이에요. 그 삐삐는 자기 위치를 발신하는 게 없으니까 헤즈볼라 조직원들 위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9월 17일 같은 시각에 삐삐가 동시에 터지면서 상당한 레바논에 있던 헤즈볼라 요원들이 죽거나 다친 모양입니다. 우리도 옛날에 삐삐가 오면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에서 그러니까 이게 빵 터진 게 아니라 삐삐삐삐 울려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때 터진 거죠. 시차를 두고 터진 거죠. 자세히 눈에 든 사람 눈에 터진 거고. 그래서 지금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도 다친 건 확실합니다. 실명을 했다. 그 사람은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보다가 다쳤는지. 그러면 결국은 레바논 주재 이란 대사도 헤즈볼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게 증명된 거죠. 지금 헤즈볼라는 대만 회사의 삐삐를 자기 요원들한테 공급했다라고 하는데, 대만 회사 측은 자기네 건 제품은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상표권만 사용하게 했지. 대만의 골드 아폴로라는 회사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금 대만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후진국 상대로 자기네가 직접 제조는 안 해요. 근데 괜찮은 기업이 제조할 경우에 자기네 상표권을 사용하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현대나 삼성이란 상표를 붙여가지고 제3국에 판매되면은 한 2배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만도 기술력이 있으니까 골드 아폴로사가 유럽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걔네가 실질적으로 삐삐를 만드는 회사인데 자기네 상표를 사용하도록 허가해주면서 돈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유럽에서 만든 회사 건데 어쨌든 그걸 헤즈볼라가 공급받아가지고 자기 요원들한테 나눠줘서 서로 연락하기로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스라엘이 미리 알고 그 모든 삐삐에다가 아주 소량의 폭약을 집어넣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삐삐한테 신호를 보낸 거는 폭파하기 전에 보낸 건 이스라엘 측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모사드겠지, 해외 정보기관. 그러니까 삐삐가 오니까 들여다보려고 뭐지 모르고 있다가 몇 초 후에 빵 터지면서 대개 이제 허리띠에 차니까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들여다본 사람은 눈이 날아간 거고. 옛날에 이스라엘이 한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에다가 이 폭약을 심어서 휴대전화를 줬죠. 그 사람이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측에 전화를 걸어줍니다. 그럼 이 친구가 뭐지 하고 받는 순간에 빵 터지, 귀에서 터지면 머리가 날아가죠. 1996년 하마스의 폭파물 기술자 이히야 아야시가 있었는데 그를 암살할 때는 그한테 어떻게 한 식으로 간에 핸드폰을 전달하게 했고 그가 잘 사용하다가 어느 날 빵 터지게 해서 제거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헤즈볼라 요원들이 쓰는 공급받는 모든 삐삐에다가 폭약을 설치했고 이스라엘이 신호를 보내서 다 날렸다는 겁니다. 폭약량이 워낙 적으니까 죽은 사람은 머리에 갖다 댄 사람은 위험했을 거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주로 하복부, 복부가 다쳐서 병원으로 가고 순식간에 레바논 일대 그 도시죠. 거기 일대는 막 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왜 이러한 정보전을 못하죠? 북한도요. 걔네들도 휴대전화를 씁니다. 제가 그 전에 한창 공작을 취재할 때 보니까 여러 가지 루트로 북한의 실력자가 쓰는 사적으로 쓰는 휴대폰을 뭐 중국제를 쓸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제공해서 감청을 합니다. 근데 그 감청만 하지 말고 탁 해서 한 번씩 날려라 이거야. 그리고 그런 휴대전화를 김정은이 쓰도록 해서 김정은 한번 탁 날려보라 이거야. 지금 북한이 21번이나 오물평선을 띄우도록 허용하게 되는 거는요. 쟤네들한테 기고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북한의 핵 기술자, 북한의 미사일 기술자, 북한군 지도부, 김정은 이런 자들이 겁을 먹게 만들어야 돼요. 모사드처럼. 아까 그 팔레스타인 하마스 폭발물 지도자한테 이 핸드폰을 전달하게 해서 죽게 한 거는 이스라엘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가 한 거였거든요.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이 북한 정보를 분석하는데 그건 통일부가 해도 돼.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공작을 하려니까 모든 정보기관은 공작.
공작이 핵심입니다. 공작을 하기 위해서 정보 확보하는 거야. 더군다나 지금 문재인이가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보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니까 대북 정보를 하는데 대북 공작을 해야지. 북한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쓰고 여러 가지 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갖고 국가정보원이 그런 걸 씹는 거죠. 감청도 하다가 필요하면 탁 날리고. 그리고 우리 전략사령부 이런 데에서는 선제 타격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훈련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드론 작전 사령부에서는 오물풍선을 요격하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기가 살아요. 제가 계속 강격 반어를 쭉 해올 때 사람들은 좀 재미없어 했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모사드처럼 우리 국가정보원도 움직여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